헤어졌는데 다시 찾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아버지한테 집에 여자 데려왔다고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여자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여자 앞에 가면 이제 당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년 동안 짝사랑하다 끝났어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한번 해보고. 온다. 괜찮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쑥스럽네요. 너무 예쁘시다. 키도 크고 괜찮아. 옷차림이 아, 예. 코디를 오늘 좀 때 빼고 강연을 하고 오긴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핑크핑크 하셔가지고 네? 핑크핑크 하셔가지고 네, 이게 제가 열정이 있다는 걸 좀 과시하려고 살짝 화사해 입고 왔는데.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화사하게 진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꽃은 필요 없겠어요. 꽃처럼 생기셔서. 꽃처럼 생기셔서. 말 잘하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아재 개그를. 제가 그 프로필을 조금 봤어요. 네. 근데 인천 쪽에서 학교를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저 인천대학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아, 자연스럽다. 정미 씨는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런 게 싫더라고요. 남자분들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저랑 똑같네. 저도 파혼한 적이 한번 있는데 당했나 봐, 남자한테. 39대였는데 12번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너무 성격이 나고 안 맞는 거죠. 양가 합의하에 저 헤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동병상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첫눈에 반하는 걸 좋아했죠. 딱 보고 이제는 인물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매력을 보는 거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있어요. 성격 좋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좋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뿅 갔어요, 뿅. 그 부분에서 딱 심장 박도수가 한 148 정도로 올라갔어요. 아유. 혹시 사주나 운세 같은 것도 믿으세요? 좀 믿어요.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좋아. 아, 이거 올드한데, 이거 사실 옛날 거긴 한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거든요. 어. 이런 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색깔이 어두우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아, 거거든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하지. 잡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감 잡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금 보자했을 때도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한다는 거. 그럼 우리 대충 어릴 때, 느꼈죠? 20대 때. 네, 예. 그럼 뭐 잘 취미 몰라요. 이런 거는 뭐 오로지 운동이. 축구. 네, 축구는 제 인생의 연기 다음으로 이제 덕화 형님이 구단주시고 이제 최수정 단장님 계시는데 거기서 전 레프트 윙 백, 그러니까 윙도 보고 백도 보는데 상대가 조금 약하면 윙으로 올라가고 상대가 좀 세면 이제 수비 보면서 가끔 또 센터포도 보고 그 제가 센터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예 가운데 중앙 공격수. 근데 최수정 단장님이 안 나오실 경우는 제가 센터포드 보고 가끔 오버래핑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고. 무슨 직업? 저는 지금 아이들 조금 가리키는 거랑 그다음 부동산 개통. 그래서 근데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런 그걸 왜 게 재밌더라고요. 물어보냐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부동산 연합회 회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뭐 설계도 땅 문서 이런 거 갖고 오면 저보고 그거를 청사진을 복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칠하고 탁 대고 이제 설계도 빼내고 막 그랬거든요. 표정 봐. 대고 이제 설계도 빼. 근데 그때 아버님이 실수하신 게 그 당시에 이제 구로공단 구로동에 땅이 있었고 서초동에 땅이 있었는데 그때 서초동 땅을 골랐으면 지금 엄청 잘 살 텐데 구로동 땅을 골랐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발전이 없었죠. 아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할머니 얘기했어? 바람기. 남자들 바람기 어느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근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만 꽂힙니다. 그래서 싫다고 가라오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헤어졌는데 다시 찾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나를 상처를 줬는데 다시 또 한 달인가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 나쁘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는 두 번만의 일이라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생각이. 뭐 안 시켰어? 아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기는 데예요. 손님이 왔는데 커피도 안 주네. 제가 커피 한 잔 시킬게. 뭐 드실래? 저 라떼요. 아 저도 라떼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 하실지. 우유 좋아해요. 아이스 라떼. 저도. 여기요. 사장님. 어머, 부르지 말고 올라가야 돼. 선배님 올라가셔. 나 셀프인지 몰랐어. 여기 아이스 카페라떼 2잔만 주실래요? 예, 아이스 카페라떼 2잔.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좋고 여성분도 호감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배우 배도환은 먼저 좀 검색해보고 오셨겠죠. 마셨어요. 네, 그래서. 얼굴도 알고 있고요. 근데 여성분이 비언어적인 사인을 내지는 언어적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네. 이건 물론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도 있어요. 그냥 날씨 얘기나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어떤 누구라도 만났을 때 약간 긴장감을 낮추고 그냥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그러면 날씨가 덥죠. 오늘 너무 덥네요. 그러면 그걸 딱 받아주셔야 돼요. 뭐라고? 얼른 오시라고. 여기 에어컨 시원하다고. 그리고 물 한 잔. 시원한 물 제가 얼른 갖고 오겠다고. 목마르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네. 날씨 얘기했을 때 뭔 소리인지 긴장되죠. 그게 잘 안 들려요. 네. 여자 당황되니까. 앞에 떨리는 그럴 거지.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제 생각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지. 그 여자의 귀에 기울여서 그걸 어떻게 받아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신호가 뭐였냐면 축구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전 잘 그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센터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예. 가운데 중앙 공격수. 예. 그래서 센터포드라고 하죠. 근데 진짜 몰라서 궁금하면 제가 모르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좀 그건 잘 몰라서 점점점 이거는 다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친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게 나쁜 얘기였나? 그 얘기는 저는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바람 피는 얘기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바람을 절대 안 피는 것과 대신 헤어져도 깔끔하게 뒤도 안 본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바람 피지 않는 타입일 것 같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까지만 해야지 네네네. 그 뒤로 사족을 붙이지 말라. 그렇죠. 네, 정확한 얘기세요. 네, 남녀가 만나서 사귀려면요 대화의 지분이 비슷해야 돼요. 핑퐁이어야 돼요. 탁구여야 돼요. 근데 대화의 지분의 대부분을 선생님이 차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좀 단점이 네, 제 정보를 그냥 네, 무당한테 다 알려주듯이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끊이지 않고 계속 주저리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 알아서 해. 뭐 네. 이런 느낌?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보니까 이유는 이 밑면에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침묵이 흐르면 대화가 단절되는 것 같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독백 중독 이런 이제 말들을 쓰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독백 중독? 처음 들어봐요. 네, 독백 중독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좀 약점이야. 내지는 내가 이건 상당히 좀 상처야. 내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좀 싫어하는 표정이나 시큰둥하면 관계를 진행시키지 않고 그냥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면이 있으시죠. 아. 네, 들어봅시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제가 헤어졌던 얘기를 파혼한 얘기를 이제 소개팅에서 만나면 보통 하지 말라 그래요 선배들이. 근데 나도 모르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어차피 알 거니까 방송에 다 나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뒤져봐서 알기 전에 그냥 제가 미리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나 이랬는데 그래도 나를 사귀려면 사귀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마다 자기의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면 굉장히 아프다든가 아니면 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마음의 답답함. 상처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나를 거절하거나 내지는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럼 이제 너무 상처를 받게 되니까 아예 처음에 미리. 이걸 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인간관계를 진행을 계속 해나갈지 안 할지를 이제 미리 그런 게 결정을 되게 해버리는 거죠. 어렸을 네.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끝까지 얘기 안 하려다가 사실 아버지한테 집에 여자 데려왔다고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따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몇살 몇 살 때예요? 때? 고등학생 때 같은데 고등학교에 고1 때인가 그런데 교회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니까 여자 사람입니까? 여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알던 단짝이에요. 네, 단짝 친구고. 친구. 네. 계속 거의 뭐 우리 동네 살았으니까 또 그 친구가 나를 되게 또 진짜 잘 따르고. 잘 따르고 좋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이제 얘가 놀러 온 거예요. 단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 거야.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그냥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냥 대놓고 따기를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디 감히 여자를 응? 집에 데리고 오냐고. 그때 그 저를 딱 때렸을 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귀가 멍하면서 내가 맞을 짓 했나?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때는 그 여자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에 어떻게 여자가 올 수가 있느냐. 되게 완고하셨거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 보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여자 앞에 가면 이제 당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물론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끌어안고 뽀뽀를 한 장면을 그것도 들켰다든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 그냥 대놓고 있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따귀를 때리는 거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게 모욕감을 누구든가, 느꼈죠. 네, 모욕감을 몰랐네, 느끼는데 잊었었겠네. 근데 나만 혼낸 게 아니라 잘못이 없는 그 사람 거기까지. 친구마저도 마치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내지는 네. 이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성적인 그다음부터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걔를 못 못 만나겠어요. 만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이 늦게 모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여자 사람 친구도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마 모욕감을 느꼈을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네. 또 그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도 있죠. 그 자책. 죄책감, 자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 후배나 여자 동료하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어제 우리 이성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하는 게 이제 소개팅 뭐 이런 거잖아요. 맞선 이럴 때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 네. 왜냐하면 그런 관계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켜나갈 수 그 여자 있을까? 만나면 좀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요. 방송국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연애해봤지. 네. 아마 여성과 이성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떨리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딱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그 경험이 에이 뭘 단 한 번에 그래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회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매우 없고 내가 이성이란 여성 앞에서의 이성인 남성으로서의 효능감이 되게 떨어지고 일단 호감이 들면 그때부터 그렇죠. 당황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르겠고. 심지어 네. 우리 탤런트 여자 동기가 이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첫눈에 딱 마음에 들더라고. 네. 근데 그다음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커피잔이 아유 이거 왜 이러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한 번의 기억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처가 컸죠. 밥도 못 먹고 그 차 한 잔만 마시고 그냥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제 첫사랑이 그랬는데 19년 동안 짝사랑하다 끝났어요. 말 한마디 딱 말 한마디 한 번에 보고 무슨 얘기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끝.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좋아하면 떨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근데 감정이 없다 그러면 되게 또 편하고 편하게 상대방이 또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싫어하면 또 잘 되고 네, 이런 이성으로 케이스가 생각 안 하면 많았어요. 잘 되고. 네.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그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저는 그게 봅니다. 상처네. 네. 근데 지금 어머니께서 옆에서 너무 속상해하고 계어요. 네,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정도 모르고 처음 지금 들으셨다고. 정말 아주 네. 네. 너무 어머지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저건 거는 몰라. 근데 희한한 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잘했어요. 막 화가 나고 나를 때리고 막 그러다가도 엄마가 이렇게 애교를 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과도 박스가 들어오면 썩은 그 사과는 야 어렸지 언제 줘. 아니야 나 줬어 이거 먹어라 그러고 줘요. 그럼 이제 막 닦아서 맛있으니까 먹어요. 그거만 잘라내면 되니까. 엄마 거는 제일 크고 좋은 배 사과는 그 당시에 다락에다가 몰래 그래서 그 다락문을 잠궈요.
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가 자꾸 쫑쫑대. 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보면 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하고 같이 깎아서 아이고. 그걸 때문에 얘 나는 안 주고 그때 일어날 수도 없어 무서워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용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엄마라 약점이구나.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자전거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가 듣고 있다가 아유 자전거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 사다 줘요. 그래? 그 다음날 딱 사와요. 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원망이 더 크고 엄마에 대한 약간 그것도 있어요. 묘한 그 엄마에 대한 시기심도 조금 있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 약간 싫어하는 감정도 있었는데 네. 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죠. 네, 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좀 아버지하고 나눠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얘기를 못 하죠. 어떻게 그걸 네, 네. 그렇다고 아버지가 고개 숙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좀 이성의 느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난다면요. 요 이야기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좀 호감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 잘 해낼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늘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떨리고 네, 좀 버벅대는 그런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요 정도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 알았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버지를 욕되게 하거나 아버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람과 겪은 것을 잘 한번 파악해보고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 그게 선생님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태희 씨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냐면요. 지나치게 정직하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유머와 위트가 없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술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옆에서 마셔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막 많이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퇴근하고 네. 보통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스케줄이 잡히면 스케줄을 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네. 편안하게 네. 흘러가면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은 네. 하지만 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당신은 나한테 안 궁금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성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궁금한 궁금한 거 네. 없냐는데 자, 마지막 어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끝인가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다른 건 없으신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하. 저는 네. 눈치가 좀 없다고 하더라.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 상황을 조금 못 읽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만나는 사이다 썸을 네. 타고 있으면은 여자는 저는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저는, 썸을 네. 안 타고 있다고 그럴 생각을 수도 해서 있습니다. 네. 오히려 여자 쪽이 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은 맞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왜 이거를 아니, 뭐 네, 어떻게 알 해야 방법이 되나,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요 눈치가 없는 게 둔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약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네네. 맞아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누가 이렇게 만약에 태희 씨를 조금 호감을 가질 때 여성이 네. 그럼 막 드러내놓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둔한 사람은 표시를 신호를 보내도 둔해서 못 받아들이는데요. 태희 씨는 둔한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음. 다른 사람 혹시 이 중에 나한테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거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다르죠, 그게. 그쵸. 그건 좀 다른 네. 거긴 하죠. 네네. 네. 사실 저도 제가 못 소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소개팅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여성분들과 대화를 할 때 상호 호감이 생기기 위해서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단계에서 그게 진행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바뀐다가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머리로 아는 거랑 그 모드가 됐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가가 연결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그게 네.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방법을 모른다. 네. 두 번째는 방법을 적용하려니 마음이 불편하다. 세 번째는 별로 할 의도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수 있어요. 셋 중에서는 1번인 것 같아요. 1번. 네.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어. 의지는 많은데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뭘 해야 될지 그냥 모르는 상황이 딱 돼버리는 그렇죠. 게 네. 돼가지고 그게 네. 이제 그 약간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카그니티브 프리징이라고 해요. 인지적으로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네. 풀어나갈지에 대한 사고의 진행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 안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안 맞습니다. 되니까 그냥 얼어버린 상태 적용이 안 돼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게 맞을까요? 안 네. 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마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제 입장도 쉽게 못 꺼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을 가지고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요.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는 거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는 거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진 않습니다. 거절은 어차피 늘 당해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1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는데 쪽팔리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단절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면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물론 네.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살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내 모습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는 조금 다른 거예요. 네, 미묘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뉘앙스가. 네. 어느 쪽이 더 강하세요? 저는 연애 쪽에선 후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그러신 신경 것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저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궁금해하는 그렇죠. 거죠. 저 네.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인 거고요.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태희 씨의 마음 안에는 내진 생각 안에는 본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본인에 대한.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제가 안 나서도 되는 상황이면 굳이 나서려고 하진 않는데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어쨌든 제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딱히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굳이 안 하고 그냥 저는 묻어가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냥 묻어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원래 성향이 네.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네. 유능하게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든 내가 여기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유연하게 유능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네. 분이 있고. 저는 잘 안 그럽니다. 어, 제가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음, 굳이 타인이면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인 관계에서 도와줘 이런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굳이 타인이면은 굳이 제가 나서서 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인이 네. 도움을 청했는데 그 영역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인이 요청하면 해요? 별로 해본 적이 없으면은 네. 그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어. 내가 그거는 해줄 자신이 없다. 좀 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네. 나름 정확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봐서 이건 정확하게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는 정확성. 네. 전 그게 약간 영역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이런 영역 쪽은 내가 잘할 수 네네네. 있다. 이런 영역은 내가 좀 못하겠다. 이게 좀 네. 저 스스로가 구분이 돼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구분이 너무 정확하면 네. 네. 결국 벽을 깨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10분 그 소개팅 할 때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네. 계속 여자분한테 그러한 기본 전제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런 맞습니다. 사람이고요. 네, 네. 저는 이럴 때 말을 못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나는 잘하고요. 네.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네.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네. 뭔가 던져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이게 좀 성에 차시는 답변일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틀을 깨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거가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당신하고는 내가 해볼게요. 이래야지 그 다음에 관계가 진전이 되는데 그쵸. 우리 태희 씨는 콘크리트한 어떠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표현이 영역 구분이 돼 있는 네. 거죠. 요거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할 수 있어. 있어. 내가 개입을 네. 하면 요거는 잘 처리할 수 있어 와. 나머지 이거는 내가 개입해서 잘 될 것 같지가 네. 않아. 네.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제자님들은?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내 얘기 금지 장면이랑 너무 다른데요. 내 얘기 금지. 내 얘기 금지. 내 얘기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세요. 내 얘기 앞에 있는데 내 얘기 하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해. 지금 계속 지 얘기만 하고 있죠. 그 장면이랑은 굉장히 다르다. 네.